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 아침 9시 4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거는 인플레 우려 혹은 긴축 우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같은 표현입니다. 당연히 인플레 우려, 긴축 우려라고 한다면 빅테크가 가장 치명적일 거고요. 신흥국이 가장 치명적일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흥국과 빅테크, 나스닥의 국채금리 상승은 쥐약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나마 S&P는 그래서 좀 덜 빠졌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요. 오늘 한국도 신흥국이니까 별로 안 좋을 순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죠? 확실히 이거 중요한 악재입니다. 중요한 악재. 예전에 뭐 오미크론 따위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곤 했었는데 그런 거와는 분명히 다른 악재입니다. 이런 악재가 등장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확실히 계절이 바뀌긴 바뀌었죠. 미국 주식시장도 뜨거운 바람이 어느 정도 좀 가시고 있고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늦여름, 초가을 정도의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아무튼 뭐 가을이 깊어질런지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에 폭락하면 유가 같은 것도 같이 폭락하기 마련인데 보통 유가 같은 것도 같이 폭락하는데 보시면 어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더라? 뭐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뭐 예멘 방공 공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파월의장하고 바이든하고 옐런하고 뒤통수가 뜨끈뜨끈 할 겁니다. 야, 이거 주식시장 급락하는데도 유가는 또 올랐네. 야, 이거 인플레 우려가 따따블로 가중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했다라는 거가 좀 눈에 띄긴 하는데 뭐 그냥 별로 중요한 뉴스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들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서 STX가 지네들 잘 나간다라고 자랑하려고 북유럽에 조선소 인수했다가 망했다. 요런 사례를 말씀드렸고 또 뭐 웅진그룹 이런 애들이 지네들 잘 나간다고 자랑하려고 극동그룹하고 극동건설하고 뭐 태양광산업 이런 거 인수했다가 회사가 말아먹었다. 요런 이야기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이제 MS가 블리자드 인수한 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안 좋은 예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MS 같은 건 워낙 큰 회사고 돈 많은 회사니까 블리자드 같은 거 인수해도 그다지 뭐 큰 타격은 없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마 자랑하려고 블리자드를 인수하겠어요. 그죠? 뭔가 이제 사업적으로 해먹을 건덕지가 있으니까 인수를 했겠죠. 아무튼 뭐 특별히 이게 뭐 그런 뭐 이런 위에 있는 이런 어떤 뭐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인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 정도 이야기. 다만 MS 주가에 단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큰 돈 들여서 남의 회사를 사는 거니까 MS에 있는 돈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어쨌든 MS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내용 좀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원웨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웨이 하락을 시원하게. 개파락폭도 좀 컸거든요. 개파락폭도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그냥 계속 원웨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 종목 다 빠졌죠. 그래서 특별히 저기서 볼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 요 금리 보면 됩니다. 금리가 어제 영상 제가 녹화할 때 어떻게 됐었냐. 어제 제가 영상 녹화할 때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 초록색 몸통이 돼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본장 중에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장중에 계속 오르면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모습대로 된 거고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좀 급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뭐 그렇지만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라는 표현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1.75였잖아요 1.75를 지금 시원하게 돌파한 차에서 가는 거라 가지고 금리의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급하긴 한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1.75라는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힘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좀 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요. 다음번 저항이 어딜까요? 여기 1.95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또 저항이 있고요. 여기 돌파 안착하면은 다음번에는 뭐 시원시원하게 별로 그렇게 저항이 잘 없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뭐 요런 자리에 어떤 저항들이 보이네요. 나중에 일시정지하고 한번 저항 자리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올라서 그렇게 됐다. 2년물 국채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1.05까지 결국 터치를 했습니다. 아마 1.25까지 갈 모양이에요. 그죠? 1.25까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올해 금리 인상 5번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긴축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진짜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시장의 긴축 예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제 뭐 QT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더욱더 시장을 충격받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S&P부터 좀 살펴볼게요. S&P 같은 경우 일단 좀 큰 그림으로 볼 자리인데 4700하고 4540을 일단 중요한 자리라 세팅을 해놓고 박스권으로 일단 좀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의 의견일 뿐인 거고 일단 그냥 건조하게 보면은 박스권인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인 거고 왜 이 454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냐 S&P 기준으로 여기 직전 고점이니까요. 여기서도 지지했었죠. 여기서 지지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예요. 4700은 지난 몇 달간 수차례 넘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박스권이겠다. 일단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박스권 붕괴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붕괴된다는 거는 저의 예상이고 그냥 저의 예상이고 느낌이니까 그거는 일단 내버려두고 그건 일단 갖다 버리고 4540 깼냐? 안 깼다는 거죠. 4540을 깨기 전까지는 저 자리가 지지력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또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직전 저점 자리 1월 10일 날 만들어놨던 저점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선을 턱걸이에서 깼다는 거 이것도 힘을 좀 많이 쓴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힘 들었을 거예요. 이거 깬다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란 자리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도 어제 깼단 말입니다. 그죠? 어제 밤에 조금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박스권이면 박스권 넘어가려면 여기서 잘해야 박스권 넘어가는 거고 박스권 붕괴시킬 거면 여기서 잘해야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 자리에서 장대양봉 뽑고 장대연봉 뽑고 장대양봉 뽑고 뭐 이러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그런 음봉이라고 생각이 돼요. 별로 그렇게 그죠? 박스권 안에서 장대음봉이 나왔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별로 이게 하락의 연속성을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4540이라는 자리, 121선이라는 자리,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는 자리, 직전 저점이라는 자리, 또 그리고 전저점이라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하루 만에 깰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저의 그냥 뭐 평상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하루 만에 붕괴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자리가 숏을 청산하는 숏의 비중을 줄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아무튼 저는 단기적인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뭐 어떤 큰 추세를 먹자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아무튼 뭐 한 자리에서 딱 붙잡아 놓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홀딩인데 아무튼 저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저와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스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단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캘핑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던져는 드립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숏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지금 숏을 들고 가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적인 입장에선 여기 지지선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죠? 이런 자리에서 일단 최소한 숏 추격은 아니다. 오히려 숏 비중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줄여야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적인 이야기죠. 그냥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뭘 먹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절대 안 팝니다. 저 같으면 숏은 안 파는데, 아무튼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드리는 거고, 일단 위에 굉장히 저항이 많아요. 4700이라는 자리를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몇 개가 나왔습니까? 동그라미가 한 6개 정도 지금 그려졌죠. 저항 테스트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은 저항이라는 거고, 또 그리고 패턴도 있잖아요. 뭐 다중 고점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럼 계속 주구장창 숏 홀딩이죠. 다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지 말고 오히려 숏 비중을 줄일 때라는 거. 4540이 붕괴가 되고 나면은 이 다음부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다음부터는 4540 붕괴가 확인되고 나서, 붕괴 확인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부분에서 숏을 매집할 수는 있는 거죠. 여기서 숏 사지 말라는 거 하고 여기서 숏 사라는 거 하고 지금 뭐 이야기가 약간 상충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석적인 측면에 봤을 때 지금 4540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숏을 사는 거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숏을 사는 그런 위험을 안고 사는 거고, 여기서 숏을 사는 거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미 쳐져 버렸으니까, 4540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됐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믿고 숏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사는 게 맞지 않겠냐? 정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숏을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맞을 거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분명히 그 두 가지는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아래에 있는 건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 위에서 숏을 사는 거는 이거는 예측을 가지고 그냥 희망만 품고 사는 거고,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점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응은 어쨌든 알아서들 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S&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여기 저항 한 덩어리 만들어냈고, 지금 저항이 몽태기로 지금 한 몽태기 생기고 있습니다. 4540이라는 자리가 언젠가 뭐 붕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붕괴돼 갖고 확 폭락을 한다 그러면 또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잘 하시면 되겠죠. 어떤 추세적인 숏을 노리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해서 3산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S&P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요 정도 좀 드려봤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지지선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붕괴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숏 추격하면은 뒤통수 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차이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얘는 아직 직전 저점을 얘는 아직 직전 저점 붕괴시키지 않았고,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그다지 폭락 이런 게 아닐 가능성,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 드렸죠. 나스닥은 뭐 대충 3000cc 엔진쯤 되는 것 같고 S&P는 2000cc 엔진쯤 되는 것 같다. 하락의 입장에서요, 아래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나스닥이 훨씬 강하다고요. 나스닥은 3000cc에 해당하고 S&P 2000cc 엔진에 해당한다. 요런 식의 좀 비유를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뭐 어떤 뭐 과잉이나 볼린저 밴드를 짠 것도 아니고, 딱히 뭐 5일선을 뭐 그다지 뭐 심각하게 뭐 이격을 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잘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항 확인할 거 충분히 다 했죠. 15,650이라는 자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정적으로 잘 깨고 있고, 뭐 121선도 안정적으로 잘 깼고, 하여튼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도 잘 깼고, 241선까지는 제가 봤을 때 뭐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장 오늘 밤에도 폭락하고 내일 밤에도 폭락해서 뭐 조만간 뭐 이번 주 금요일쯤엔 241선을 보겠네,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네. 중간에 등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 같은 건 여기 정도는 가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미 있는 지지선이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또 한번 싸웠잖아요, 나스닥이. 일단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241선 부근이긴 해요. 네. 근데 물론 이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부근의 중요한 지지선들이 좀 지나간다라는 거. 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의 힘이 좀 강해가지고, 뭐 어제 뭐 2.5% 빠졌는데 그렇게 뭐 과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뭐 요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요것도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으로 뭘 해보고 싶다, 지금 추격하지는 마시고 충분히 빠졌다 어디선가 반등 올라오고 있죠. 반등 올라오면 어딘가 반등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숏을 하시라고요. 요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나 뭐 중장기적으로나 딱히 지금 이거는 뭐 숏 비중 축소 이런 걸 전혀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보는 뭐 그런 자리인 거죠. S&P와 나스닥이 모양이 좀 다르니까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저의 관점에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금리가 어젯밤에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긴축 우려 이런 걸 반영한 달러, 달러 인덱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그죠? 다른 특별한 뉴스 같은 거 없었고, 하여튼 그 이제 한국 증시를 볼 건데요. 한국 증시 볼 건데 그 전에 좀 몇 가지 좀 이거 까레라이스 TV라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워낙 큰 유튜브 채널이고 하니까 아마 아실 텐데 요거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이더라고요. 미술업계 구조라고 해가지고 뭐 김고을한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미술품 뭐 투자를 하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김고을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투자 철학 같은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더라고요. 투자 마인드, 어떤 생각으로 우린 투자를 해야 되나, 전반적인 그런 투자 마인드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길래 요 영상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 마인드 그런 게 정말 잘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맨날 생방송으로 떠드니까 좀 약간 좀 그죠? 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하는데 뭐 이 사람은 좀 비교적 설명 잘 해주는 것 같아서 1편, 2편 두 개 있더라고요. 두 개 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잘 봤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에 관해서는 일단은 드릴 말씀이, 그죠? 일단은 장 초반에 좀 너무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죠? 단기낙폭 과대 우려 같은 거를 좀 할 만한 그런 자리가 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미 볼린저밴드 살짝 째놓기도 했는데, 아무튼 오늘 개파락을 좀 많이 하긴 했죠. 그래서 볼린저밴드를 확 쬐으니까 일단 뭐 자연스러운 뭐 반등이라고 뭐 일단 자연 반등 정도가 일단 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일단 380이란 라인을 장중에 깼었다라는 게 일단 의미가 좀 크긴 클 것 같아요. 이 위에서 싸우는 거하고 이 밑에서 싸우는 건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 밑에서는 저항이 이 아래에 있으면 380이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위에 있으면 380이 지지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장중에 이런 자리를 한번 강하게 깼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좀 현명하게 하긴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좀 낙폭이 좀 과했는지 반등 올라오고 있으니까, 글쎄요, 뭐 반등이 오늘 하루 만에 끝날지 뭐 내일까지 이어질지 모레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 이번에 380을 강하게 붕괴시켰었다라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반등이 올라오면 조심스럽게 매도 전략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어쨌든 딱히 오늘도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 복습 정도나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락을 봤던 11월 30일 날 우리 모두가 하락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장대항공 튀어나오니까 야 뭐 상승 오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뭐 다시 뭐 440을 가고 이러시더니 모두들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게 또 증시에 힘이 빠지더니 결과적으로 또 380을 오늘 장중에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대감이라는 게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느낌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런 자리에 360 간다 350 간다 느낌이었죠. 느낌. 지지선 아래에 있는데 지지선 붕괴도 안 시켰는데 간다 그랬잖아요. 안 갔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상승할 때도 어때요? 느낌상으로 야 이거 440 간다, 야 이대로 뭐 상승 오파가 나오겠네, 더 큰 버블이 만들어지겠네, 느낌이잖아요. 느낌. 400도 안 넘었는데 뭔 440 이야기라고 420 이야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의 느낌이 좀 또 과했나 봅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너무 또 갈 것처럼 또 몰렸나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단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이 큰 그림에서는 아무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계속 그냥 숏을 홀딩하거나 그럴 때죠. 언더슈팅 투매에서 시작해갖고 오버슈팅으로 시세가 한번 끝났고,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투매 나올 때까지 빠져봐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는 계속 시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 위에서 잡은 숏을 아직까지 계속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홀딩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80 부근에서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380 붕괴시켰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주목을 해서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근데 그냥 뭐 냉정하게 보시라고요. 장중에 잠깐 380을 깨긴 깼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종가에 380 위로 올라오면 이것도 또 큰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부근에서 오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싸우는 거 잘 보세요. 이 부근에서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380 이러고 지지할 수도 있죠. 여기서 싸우고 이 부근에 충분히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380 붕괴될 수도 있죠. 이 부근에서 신규로 뭔가 하실 분들은 지금 이 부근에 잘 보시라고요. 380 부근에서 어떻게 싸우나, 어떻게 싸우나 잘 보시라고요. 다만 오늘은 보니까 약간 장 초반에 단기 낙폭과대 이런 우려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 삼성전자도 76,000원을 붕괴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장 초반에 76,200원 딱 터치하고 나서 오히려 일단 급반등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한국 증시도 무게중심이 많이 좀 아래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좀 맛이 좀 가긴 갔어요. 아무튼 뭐 오늘 양봉 나온다라고 해서 야 이제 또 대세 상승으로 가나보다,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고, 야 오늘 장중에 370까지 갔었고 미국이 그렇게 폭락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 알 수 없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80 부근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380 부근에 싸우고 있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77까지 갔었던 이 강한 하락의 힘을 믿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종가까지 잘 보고 380 부근에서의 또 싸움이 이어질 텐데 이 부근의 싸움 잘 보고 싸움 결론 싸움을 좀 충분히 지켜보시다가 좀 이후에 움직이시든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똑같아요. 1340이라는 자리를 제가 어젯밤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근에서 싸워야죠. 잘 싸워야 됩니다. 한참 싸워야 될 거예요. 싸우고 나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이 조금 좀 과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이 정도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낙폭이 조금 과하고 좀 너무 하락의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40이라는 자리 부근까지 왔으니까 한동안 여기서 또 부근에서 반등하면서 또 이 부근에 싸울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죠? 380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킨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쉽게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코스닥도 아래쪽으로 이평선들이 고개를 슬슬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일찌감치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고요. 그죠? 심상치가 않네요. 저는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그럭저럭 잘 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달러 포지션도 계속 갖고 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이란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